눈금들을 생각해 가면서 문제를 풀러가는 것 같거든. 좀 자연수 n값과 0과 1 사이는 t가 있습니다. 근데 코사인 n분의 파이 x면 주기값이 누구죠? 그래서 0부터 2n까지 한 주기에 대해서 코사인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최대값은 1이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죠. 근데 상수함수 t의 값이 있습니다. 상수함수 t라고 하는 상수함수랑 만나 생기는 교점이 있고요. 그 교점의 좌표가 p하고 q라고 얘기했습니다. p, q의 중점이 누구야? p, q의 중점의 x좌표가 n이야? 그럼 p, q의 x좌표들을 p, q라고 한다면 p, q의 합의값은 누구예요? 평균값이 n이니까 두 개 합의값은 2n인 거죠? 그 다음에 이 점의 x좌표의 값은 r이라고 하려고 합니다. 이 점의 x좌표의 값은 s라는 점의 x좌표의 값은 s라고 하겠습니다. r하고 s의 점 가운데 있는 값도 n인가요? 그럼 r하고 s의 평균값이 n이기 때문에 r하고 s의 합의값은 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 요구한 거는 코사인의 그래프하고 y는 t가 만나는 pq, 마이너스 t가 만나는 점 rs가 있습니다. 근데 pq하고 rs의 간격들을 두 개 더하면 12가 나온다고 합니다. pq 사이의 간격은 누구지? pq 사이의 간격은 q-p인가요? r 사이의 간격은 뭐예요? 두 개를 더하시라고요? 그러니까 q-p의 값이랑 s-r의 값을 두 개 더하면 그 값이 지금 12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근데 qr의 기울기의 값은 또 6분의 1이라고 얘기하네? q하고 r의 기울기의 값은 어떻게 구할 건데? q점의 좌표의 값은 q,t인가요? r점 좌표의 값은 r,-t죠? 둘 사이의 기울기 구했습니다. 기울기의 값이 누구죠? 그 값이 지금 몇이라고요? 근데 q-r의 값은 아나? 모르지? 이제 식을 연립해서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연립해서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는데 뭔가 좀 모자란 느낌이다. 문자의 개수는 몇 개 있죠? 문자의 개수는 PQRS, N, T 문자 몇 개 있죠? 네, 6개 문자가 있습니다. 그럼 식은 4개만 있으면 모자랄 것 같습니다. 식이 4개만 있기 때문에 다른 무언가가 더 필요합니다. 관찰되어지는 무언가를 찾아야 되는데 그걸 관찰하지 못하면 더 이상 풀 수가 없습니다. 관찰한 게 있나요? 이 점 좌표값이 누구죠? y는 t라는 녀석과 y는 마이너스 t라는 녀석에 대해서 이 부분의 코사인 그림과 이 부분의 코사인 그림은 서로 대칭됩니다. 그럼 p하고 r의 평균값이 n이라는 얘기죠? 그럼 p하고 r의 합의값은 누구란 얘기야? 이해되신 거 맞나요? 마찬가지 여기 있는 점의 좌표가 2분의 3인인 것 같은데? 그럼 여기 있는 코사인 그림과 여기 있는 코사인 그림은 서로 대칭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S하고 Q의 값의 평균값이 2분의 3n이기 때문에 S하고 Q의 합의값은 누구예요? 문자의 개수 6개였는데 식이 6개 만족하나요 이제? 이해되신 거 맞나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지 뭘 구할 수 있는 거지? 여기서 Q의 값이 누구야? 여기서 S의 값은 여기서 R의 값은 n-p 여기서 Q의 값을 구할까? 이거라고요? 근데 S의 값이 지금 en-r이라네. 대입할까? en-r을 대입하면 뭐가 되지? 근데 R의 값이 n-p라며. R한테 n-p를 대입했더니 R한테 n-p를 대입했더니 이해되신 거 맞나요? 그럼 PQRS라고 하는 녀석의 값들을 다 P라는 문자로 쓰는데 성공했을 것 같은데 지금? Q의 값도 P라고 표현할 수 있고 S의 값도 P라고 표현할 수 있고
아래 값도 P라고 표현할 수 있나요? 맞아요? 대입하겠습니다. 누구한테 대입하면 좋을까? 여기다 대입할까? 3번 시간대 대입했습니다. Q값 대신에 뭐 대입해요? 그 다음에 P값은 그냥 P라고 쓰겠습니다. S의 값 대신에는 마지막에 R 대신에 대입하는 거는 맞게 잘 썼나요? 따라서 소거될 수 있는 거 소거할 생각입니다. P의 값들은 다 소거되나요? 마이너스 P 2개 플러스 P 2개니까 소거됐고 남은 녀석의 값은 4n인 것 같습니다. 아니다. 4n 아니다. 몇 n이지? 네, 2n의 값이 10입니다. n값은? 자, n값을 구했습니다. 문자 6개여서 신 6개 구했고요. 연립방식 풀어가지고 n값 6인 거 구했습니다. 근데 문자에 구한 거는 t의 값을 구하라고 했잖아. 4번 시간대 q-r의 값을 구할 생각이거든. q-r의 값이 누군데? q-r의 값이 n이야? 그럼 결국 4번식에서 분모 있는 값 n이라는 얘기잖아. n값이 6이에요? 분자의 값은 2t의 값이 6분의 1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 t가 누구라고요? 그래서 이건 점의 좌표만 대충 생각해서 연립방식 푸는 쉬운 문제입니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도 풀 게 몇 번인가요? 10번으로 가셨습니다. 10번으로 가겠습니다. 10번 수직선 위를 상의는 맞았나요? 10번? 오, 진짜로? 풀어서? 수직선 위에 있는 눈금이 3이라고 하는 눈금이 있습니다. (3이라고 하는 눈금의 값이 a점이라고 합니다. t의 값이 빵이었을 때 최초의 원점에 출발할 겁니다. 원점에 출발해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 P가 있고요. 시각 T에서의 P점의 속도의 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럼 P점의 위치의 값을 구할 생각입니다. 문제 요구한 게 P점의 위치들을 구하라고 하거든. P점의 위치들을 구하라고 하니까 선생님은 P점의 위치를 구할 생각인데 P점의 위치 구하고 있습니다. P점의 위치 어떻게 구해요? 최초의 위치가 누구냐? 원점에 출발하니까 0인가요? 그 다음에 뭐 할 거죠? 선생님이 지금 x가 t일 때 위치를 알고 싶거든? t인 순간의 위치를 알고 싶으니까 이것만 적분한 녀석의 값이 위치인 것 같습니다. 적분하겠습니다. 3분의 1t의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3t제곱 플러스 kt입니다. 여기다 t 대입하고 빵 대입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지금 찾은 위치의 값은 그냥 이대로 쓰기만 되나요? t 대입한 것만 쓰면 되고 빵 대입한 거 빵이니까 빵 대입한 거 쓸 필요가 없네요. 얘가 지금 위치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2인 순간의 위치? 2인 순간의 위치가 누구라고요? 2 대입했습니다. 첫 번째가 3분의 8. 두 번째가 2 대입했더니 다음 녀석의 값이 산수 좀 해볼까? 2k-3분의 10인가요? 두 번째 건 x의 값이 t의 값이 4인 순간에 t의 값이 4인 순간의 위치 x가 알고 싶습니다. 4초인 순간의 위치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 4 대입했습니다. (3분의 72) 71을 뺐더니 근데 문제에서 요구하기를 두 녀석의 a점에 대해 대칭이라고요? 두 녀석이 a점 3에 대해 대칭이라고요? 그럼 두 개의 평균값이 3이라는 얘기네. 그럼 두 개 합의값은? 두 개 합의값을 구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3분의 18이니까 6이고요. 그 평균값이 3의 2배 한 6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k값 2인가요? k값 2인 걸 밝혔습니다. 문제 요구한 거는 0부터 2까지 범위에서 p가 a 사이의 거리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속도의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처음 물체의 움직임이 어떻게 되는지 알기 위해서 속도의 그래프를 갖다 그리고 있습니다. 속도의 그래프는 다음과 같습니다.
속도의 값이 최초의 속도의 값은 2였습니다. 속도가 점점 낮아지다가 1초일 때까지 속도의 값이 0이었다가 1초, 2초 사이에서 음이었다가 2초 이후부터는 양입니다. 그렇다면 물체의 운동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제일 처음에 빵 초인 순간에 원점이 쳤었는데 원점이 있던 물체가 어떻게 한다는 얘기야? 속도의 값이 양수니까 1초까지는 오른쪽으로 가는 건가? 1초까지 오른쪽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1초에서 2초까지는 왼쪽으로 갔다가 2초에서부터는 이제 양의 방향으로 하는 건가? 물체를 이렇게 움직일 건데 문제는 0초에서 2초 사이에서만 확인하라고요? 0초에서 2초 사이에 A점에서 거리가 제일 짧았으면 좋겠다고요? A점의 좌표의 값은 3이라면서요. 몇 초일 때가 거리가 제일 짧은데요? 1초인 순간이 거리가 제일 짧은 건가요? 이 거리가 알고 싶습니다. 1초일 때 위치가 알고 싶습니다. 1초일 때 위치 구하고 있습니다. 1대2 뺐습니다. K의 값이 2기 때문에 여기다 2라고 쓴다요? 이게 6분의 5인가요? 그럼 우리가 지금 찾는 녀석의 값은 PA사의 길이의 최소값을 찾습니다. 그럼 PA사의 거리의 최소값이 누군데요? 자, 그 다음부터 풀어야 할 게 몇 번인가요? 자, 11번으로 왔습니다. 11번은 그림과 같이 1보다 큰 양수 t가 있습니다. 1보다 큰 양수 t에 대해서 y는 2tx라고 하는 직선이 있고요. 그리고 c라고 하는 원은 중심점 접해값 1,t면서 반지름 1이 되는 원입니다. 근데 직선과 원이 만나 생긴 두 점이 pq고요. 원 C 위에는 점 중에 P점과 Q점이 아닌 점이 R점이 있습니다. R점 좌표는 그림에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삼각형 PQR의 넓이의 값이 최대화 됐으면 좋겠습니다. PQR의 넓이의 값이 최대화 되려면 삼각형 밑변값이 PQ였을 때 높이의 값이 최대가 됐을 때 넓이의 값은 최대입니다. 근데 R점 좌표가 그때 넓이가 최대가 되는 R점 좌표 R-인데 그때 PQR-라는 각을 QT라고 한다면 탄젠트 제곱 QT의 값의 극한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내가 필요한 거는 R-라고 하는 점의 좌표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 R-가 어디 있으면 좋을지 그걸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요만큼의 길이의 값이 좀 밑변 길이라고 적는다고 한다면 R점 좌표는 어디 있어야 돼? R점이 어디 있어야지 PQR의 넓이의 값은 최대되는 거죠? R점의 넓이의 값이 최대되려면 기울기 ET라는 선과 평행한 선에 접점 좌표가 있을 때 기울기의 값이 ET가 되는 녀석과 평행한 접선이 있었을 때 그 점의 좌표의 값이 R-라고 한다면 그때 넓이의 값이 최대인 것 같습니다. 이때 높이의 값이 최대일 거니까요. 이 높이의 값은 쌤이 수선해발을 H라고 한다면 이 녀석은 원의 중심 좌표를 지날 겁니다. 보라색 길이가 최대였을 때 그때 넓이의 값은 최대고요. 그때 이 점 좌표의 값이 R-입니다. 근데 문제에 요구한 녀석의 값은 그때 Q하고 R-까지 연결했을 때 이때 넓이의 값이 좀 최대인데 여기 각을 PQR-라는 각의 크기를 여기를 세타t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세타t라는 각에 대해서 탄젠트 값이 필요합니다. 그럼 탄젠트 값이 필요하니까 탄젠트 세타t의 값 어떻게 구해야 되는 거지? 탄젠트 세타t의 값 어떻게 구해야 돼요? 탄젠트 세타t의 값은 QH라는 길이분의 HR-라는 길이의 값을 구해야 되죠? 그러니까 내가 성분의 길이 지금 QH라는 길이하고 HR-의 길이의 값을 이제 구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럼 PQ의 길이 값도 구해야 될 것 같고 PQ의 절반 길이로서 QH를 구해야 될 것 같고 보라색 길이의 값은 원의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 거리의 값을 잰 다음에 반지름 값을 더하는 방법을 선택해야 될 것 같거든. 자, 그럼 먼저 HR 길이 구하는 게 제일 쉬울 것 같아서 HR부터 구하겠습니다. 직선의 방정식이 y는 etx라고 하는 직선을 일반형으로 썼고요. 내가 지금 중심점 좌표 1,t라고 하는 점이 원의 중심이었나? 둘 사이의 길이의 값이 지금 원의 중심부터 직선까지 길이입니다. 그 길이한테 반지름이 1만 더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원의 반지름 1이었습니다. 자, 둘 사이의 거리값 쟀습니다. 둘 사이의 거리값이 뭔데요? 뭐라고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은 수백 번 하셨고 지금 못할 리가 없습니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뭐라고요? 속이 뒤집힙니다. 속이 뒤집혀요. 기림이가 혹시 아나? 어떻게 구해요? 아, 이번 달 수능인데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도 못 구하고 돌아버리겠네. 무슨 초능력이 있는 거야 너희한테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정말 수백 번 했을 건데. 상이야, 얘기해봐. 뭐야? 듣고 있어요. 아, 이년아, 해도 너무하잖아.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직선의 방정식은 등호가 있는 거고요. 점은 순서상이죠. 직선의 x 앞에 있는 거하고 y 앞에 있는 걸 제곱해서 더하죠. x 앞에 걸 제곱하고 y 앞에 걸 제곱하죠. 이년아, 정신 차려요. 자, 그리고 나서 분자의 값 어떻게 하는 거죠? 1,t라는 점의 좌표를 대입한 것만 쓰면 돼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모르는 건 좀 너무하잖아. 자, 그 거리의 값이 루트 4t제곱 플러스 1입니다. 분자의 값은 절대값 t인데 t의 값이 양수니까 그냥 t라고만 쓰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알고 있는 거는 QH의 길이값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QH의 길이의 값은 루트 4t제곱, QH란다. HR의 길이값을 알겠습니다. HR. HR-의 길이값이 누구라고요? 루트 4t제곱 플러스 1분의 t 플러스 아이씨, 나 진짜 이씨. 여기 안 나올 수가 없다. 여기 안 나올 수가 없어. 아까 지금 이 중심점 좌표에서 여기까지 거리에다가 이 원의 반지름 1이었으니까 1을 더한다고 얘기했잖아. 대가리 도대체 뭐가 들어있는 거야 진짜. 자, 그 다음에 HR 구했으니까 이제 QH 구하겠습니다. QH의 길이값을 구하려고 하는데 QH라는 길이의 값은 여기 1입니다. 근데 이 길이의 값을 구하려면 PQ라는 길이 전체 절반 길이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길이는 어떻게 구하지? QH 길이는? P점과 Q점은 어떤 점인데요? 원과 직선의 교점인가요? 맞아요? 그럼 원과 직선의 교점이기 때문에 어렵게 구해야 되나? 교점이니까 연립해가지고 해를 구한 다음에 이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한 다음에 그 절반 길이를 재야 되나?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 길이가 알고 싶은데 여기 길이 구해놨잖아. 여기 길이 구해놨잖아. 반지름값 몇이라고요? 그럼 피타고라 정리로 충분히 구할 수 있겠네? 자, QH랑 길이의 값을 구할 생각입니다. QH 길이 값이 누군데요? 네, 1의 제곱에서 따라서 QH랑 길이의 값은 4t제곱 플러스 1분의 분자가 누구라고요? 이것만 대입해서 극한값 처리하라고 하는데 자, 이 값이 지금 이겁니다. 근데 문제는 탄젠트 값을 구하라며? 탄젠트 값 구하려고 봤더니 QH가 분모라고요? QH 대입할 건데 분모에 루트 4t제곱 플러스를 곱했습니다. HR 다시 대입할 건데 루트 4t제곱 플러스 1을 곱했습니다. 분자 분모에 루트 4t제곱 플러스 1을 곱했더니 이렇게 되네요. 이제 극한 값만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값을 탄젠트 값을 그냥 쓰지 말라고 했는데 제곱하라고 했던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구하는 값은 누구라는 얘기야? 리미트 t의 값이 무한대로 갔을 때
이거의 극한값 구해서 제곱할까? 이거의 극한값은 누군데? 자, 이거의 극한값 누구야? 분모는 계수가 루트 3이고 분자는 1 더하기 2여서 3이어서 루트 3분의 3이어서 루트 3이죠. 루트 3의 값을 제곱해서 3이죠. 한동안 상위 LT였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또 뭐 다시 멍청해지 수능 앞두고? 자, 그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또 풀어야 될 문제 몇 번인가요? 13번이라고 들었습니다. 12번은 상위 맞췄어요? 질문하지 않는 건 풀어드리지 않습니다. 13번으로 가겠습니다. 13번은 그림과 같이 3분의 1이가 4하고 5짜리가 되는 직사각형이 있습니다. 다음 직사각형에 대해서 사각형의 내부에 BC가 지름인 원을 그렸습니다. 반원을 그렸고요. BC가 지름의 값인 원이라고 하니까 지금 반지름 값이 몇이란 얘기야? 반지름 2분의 5짜리 원을 그렸다고요? 그런데 이점 좌표의 값은 여기가 3대 2라고 하는데 5라는 길이의 값을 3대 2로 쪼갰으니까 길이가 3하고 이겠네. 여기 이 값은 4인 거야? 그랬을 때 2라고 하는 점의 좌표가 있고 C를 연결했다고 C를 연결했습니다. 그럼 C라는 길이값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C 길이값은 누군데요? 네, C 길이값은 2루트 5네요. 근데 문제에서 EF의 길이값이랑 EG의 값은 길이가 똑같다고? E하고 F 사이의 길이값이랑 E하고 G 사이의 길이값은 똑같습니다. 그랬을 때 문제는 FG라고 하는 길이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FG의 길이가 필요합니다. 이 삼각형은 지금 이등변 삼각형인가요? 그런데 나는 지금 여기는 EF 길이나 EG의 길이는 모르고 있는데 필요한 건 FG 길이가 필요한 거고 어디서부터 출발하지? 근데 13번 문제를 보니까 무슨 문제 유형인 것 같아? 13번 문제를 보니까 문제가 어떤 문제인 것 같아? 네, 보나마나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이겠죠? 그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을 사용해서 풀어야 될 문제인데 일단 출발을 어디서부터 할지를 차근차근 생각해 봐야 되겠다. 출발을 어디서부터 할지가 결정이 나 이런 확 그냥 짜증나. 나 왜 이렇게 화를 감출 수가 없지 지금? 점과 익선 사이의 거리를 몰라서 그렇잖니 내가. 자, 출발을 했으면 좋겠는데 쌤은 이 선을 연결하겠습니다. 어떤 선을 연결하려고 하냐면 여기가 원의 중심이잖아. 원의 중심점 좌표의 값 5라고 칭하겠습니다. 5에서 F까지 연결한 녀석의 값은 길이가 몇이야? 네, 반지름 2분의 5고 OG의 값도 반지름 2분의 5가 되겠죠? 맞나요? 내가 필요한 건 FG 길이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뭘 알고 있냐면 여기는 선분의 1이는 똑같다고 문제가 설명했고 지금 방금 그린 선에서 여기는 길이의 값은 둘 다 반지름 2분의 5로 똑같았나요? 그럼 위아래다 이등변 삼각형이네? 그러니 내가 지금 2하고 5를 연결하게 되면 2하고 5의 값을 연결하게 되면 삐뚤어지냐? 무엇을 할 수 있죠? 2하고 5를 연결했더니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2하고 5를 연결하면 알 수 있는 게 뭐냐고요? 둘 다 이등변 삼각형이잖아. 그러니까 뭘 할 수 있냐고. 여기가 직각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등변 삼각형은 수선의 발 내렸을 때 이등분되는 성질이 있으니까요. 대각선은 서로 다른 것들 이등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직으로 이등분합니다. 이해되신 거 맞나요? 자, 그렇다면 내가 필요한 거는 FG라고 하는 선분의 길이가 필요한데요. FG라는 선분의 길이의 값은 여기는 요점 좌표의 값은 알파벳으로 EFG H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내가 필요한 거는 FH라는 길이의 2배라고 얘기하면 되겠네? 이해된 거 맞나요? 그래서 선생님은 FH의 길이값을 구할 생각입니다. FH의 길이값을 알고 싶은데 FH 길이를 구하려고 갔더니 이 삼각형에서 뭐 피타고라스를 쓰든지 뭘 해야 되기는 할 것 같은데 그러면 EF라는 길이값이 진짜 궁금하다. 나는 EF의 3분의 1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선을 하나 더 연결해야 되겠다. 쌤은 BF라는 선을 연결하겠습니다. BF를 연결하게 되면 삼각형 BCF라고 하는 삼각형이 중심각이 180도네. 그러니까 원주각이 90도인가요? 이런 거 맞나요? 근데 여기 요만큼 길이가 5라면서요. 근데 이 지금 핑크색으로 그린 요 삼각형이랑 아까 여기 있는 길이가 1대 2대 루트 5였냐? 여기 각을 점으로 표현하고 여기 각을 x라고 표현하고 여기 있는 각을 x라고 표현하고 여기 있는 각은 점으로 표현할 수 있나요? 두 삼각형은 닮았습니다. 근데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이 길이 AB가 1대 2대 루트 5라고요? 그렇다면 이것도 1대 2대 루트 5겠네. 근데 여기 길이는 루트 5한테 루트 5를 곱하면 5잖아. 그럼 여기 길이가 몇이라는 얘기야? 1대 2대 루트 5인데 루트 5한테 루트 5를 곱해서 5가 된단 말이야. 선분의 길이들한테 루트 5만 곱하면 선분의 길이라고 정신 좀 차려. CF 길이가 몇이야? 진짜 가슴이 아파서 미쳐버리겠다 진짜. 자, CF의 길이값이 루트 5면 내가 지금 궁금했던 거는 EF란 길이값이 궁금했습니다. EF 길이가 몇이라고요? 피타고라스를 통해서 여기 있는 녀석에서 내가 필요한 건 FH의 길이값이 알고 싶었습니다. FH의 길이값을 구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은 EH 길이라면 피타고라스를 구할 수 있는데 EH 길이를 구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지? FH 길이를 구하지? 요게 좀 어렵네. 여기 지금 직각이죠? 맞아요? 자, 이제는 문제가 생각보다 너무 어려웠네. 이제 뭘 쳐다보려고 하냐면 쌤이 여기 각을 세타라고 칭하겠습니다. 여기 각을 세타라고 칭한다고 한다면 FH의 길이의 값은 FH라는 길이의 값은 EF 곱하기 사인 세타라고 할 수 있나요? 사인 세타의 값이 EF분의 FH이기 때문에 FH의 값은 EF 곱하기 사인 세타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EF가 루트 5였나? 이해되신 거 맞나요? 난 사인 세타가 누군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인 세타의 값이 필요한데 지금 선생님은 어떤 삼각형에서 문제를 볼 생각이냐면 삼각형 OCE라고 하는 삼각형에서 문제를 바라볼 생각입니다. 이 삼각형에서 이쪽 변 길이의 값은 2루트 5였던 것 같은데 여기 길이의 값은 2분의 5라며. 그럼 내가 지금 5에서 2까지 길이만 알면은 코사인 제곱을 적용할 수 있겠네. 그리고 코사인 스타를 구할 수 있고 코사인 스타를 알면 사인 스타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에서 5까지 길이가 알고 싶습니다. 근데 2에서 5까지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2) 에서 5까지 길이를 알려면 수선발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다 그림을 그리면 그림 덜어줄 거가 그림 안 그리고 있습니다. 자, 수선발 내린 점이 있습니다. 높이의 값이 누군데요? 근데 그 수선의 발하고 원점 사이, 5라는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는 몇일까? 네, 2분의 1이겠네요. 여기는 2분의 5인데 여기가 2였으니까 수선발 내리면 여기 길이는 2분의 1이겠죠? 자, 피타고라스 정리만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피타고라스 정리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4분의 65입니다. 그러면 5이라고 하는 길이값을 알기 때문에 코사인 제곱식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각형 OC라고 하는 삼각형에서 코사인 제곱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2루토를 제곱한 녀석의 값은 4분의 65 플러스 20 마이너스 2 곱하기 2분의 루트 65 곱하기 2루트 5 곱하기 코사인 세타인가요? 여기서 코사인 세타만 알면 사인 세타 구할 수 있습니다. 세타는 예각입니다. 자, 이해값 약분했고요. 루트 5랑 곱했으니까 루트 13, 10루트 13? 10루트 13의 값을 이항하겠습니다. 4분의 25를 이항했더니 4분의 40? 10? 오른쪽에 30인가요? 그럼 코사인 스타의 값이 누구라고요? 코사인 값이 이 값이면 사인 값은 누구라고요? 제곱에서 더한 녀석의 값 1이어야 되니까요. 거기다 대입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구하는 건 1루트한테 사인만 곱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사인 곱했습니다. 유리화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신 거 맞나요? 이 문제는 어렵습니다. 자, 그 다음 풀어야 할 게 몇 번인가요? 14번 질문, 상의는 맞았어요? 오, 상의가 정과 직선사의 거리는 못 구해도 딴 건 좀 할 줄 아나 봐요? 자, 제일 처음에 첫 번째부터 n번째까지 합의값이 sn이라고 합니다. 다음을 만족하도록 하는 n값에 대해서 이런 점화식을 만족하면은 문제를 푸세요. 두 번째 값 1이었을 때 다섯 번째 값은 2입니다. p의 값은 자연수록이겠습니다. 근데 열 번째까지 합의값을 구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두 번째 값 1이라고 하니까 첫 번째부터 차근차근 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문제에서는 합의값이 빵인지 아닌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까지 합의값이 빵이었을 때와 첫 번째까지 합의 빵이 아니었을 때를 구분해야 되겠네. 첫 번째 값이 누구지 모르잖아. 근데 첫 번째 값이 빵이면 첫 번째 값이 빵이면 첫 번째까지 합의값도 빵이겠죠? 자, 그러면 두 번째 값이 누구라고요? 잠시만요. 이거는 길이만 얘기해 보세요. 두 번째 누구예요? 어? 이쪽 오셨네요? 뭔가 오면서 그 아이를 본 것 같았는데. 지안이요? 네. 네, 이제 지안이 들어올 거예요. 그래요? 네. 딱 다른 데로 갔어요. 학원을 안 오고 지안이 마주쳤는데 딴 데로 갔다고요? 아니, 근데 제가 기억이 잘. 네, 그럼 딴 놈이겠죠. 네. 당신은 왜 전화를 안 받아? 전화요? 저 근데 이 시- 핸드폰을 잘 안 봐요. 이 시간까지 맨날 뭐해? 저요? 오늘은 여권 사진을 해야 되나 안 한다가. 아, 수능 끝나고 해외여행 가려고 여권사진 준비하고 있다고? 수능 공부도 할 생각은 안 하고? 아, 멋진데? 쿨한데? 늦게 온 너가 더 나쁜 애인데 기림이 대답 못하는 기림이가 더 나쁜 놈 같아 지금은. 기림아, 첫 번째인 빵이면 두 번째인 누구야? 네, 바닥에 버리셔도 됩니다. 내가 지금 뭔 짓을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 기림아. 써있는 거 보고 읽지도 못하는데 뭘 가르쳐야 되지? 자, 이거 보고서 A1의 값이 빵이면 A2의 값이 누군지 선생님이 물어보는 거야, 기림아. 자, 그러면 수빈이한테 물어볼까? 수빈아. 네. 자, 첫 번장이 빵이면 네모에서 두 번장이 누구야? 네. 네. P?
네, 그러네요. 근데 피해 값 1이라면서요. 네. 그럼 피해 값이 이제 1이야. 근데 지금 여기까지 더한 두 번째 항까지 합은 누구죠? 이요. 그 값은 빵이 아닌가요? 네. 그럼 밑에 거 찾아보면 될 것 같은데 빵이 아니니까 이제 세 번째 값은 누굴까요? 마이너스 세 번째에 마이너스이면 세 번째 항까지 합의 값은 누구야? 0. 세 번째 항까지 0이면 세 번째 항까지 합이 0이면 위에 거 봐야 돼? 네. 그럼 네 번째 항이 누구예요? 0. 그럼 네 번째 항까지 합은 뭐예요? 0. 그럼 다섯 번째 항의 값은 누구란 얘기야? 1. 그럼 여기는 첫 번째, 근데 여기 모순이구나. 다섯 번째 항의 값 2라고 얘기했는데 이 녀석은 모순이네요. 자,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첫 번째 항까지 합의값이 빵이 아니었을 때, 즉, 첫 번째 항의 값이 누군지 몰라. 첫 번째 항의 값을 쌤이 P라는 문자랑 헷갈리니까 어떻게 표현하면 P랑 안 헷갈릴까? T라고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항의 값을 T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항까지 합이 누군데? T인가요? 그게 빵이 아닌 걸 지금 가정한 중이었죠? T가 빵이 아니면은 첫 번째 항도 빵이 아닐 겁니다. 첫 번째 항까지 합이 빵이 아니기 때문에 밑에 거? 그럼 두 번째 항 값이 누군데요? 마이너스 근데 T-는 누구였으면 좋겠다고 문제가. 1. 네, 그때 T의 값은 3인가요? 네. 자, T의 값은 3인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항의 값이 3이란 얘기잖아. 두 번째 항의 값 1이란 얘기고. 두 번째 항까지 합의 값은 빵이 아니네? 그럼 또 밑에 거 보는 거잖아. 그럼 세 번째 항의 값은 누구란 얘기예요? 1에서 2 빼서 마이너스 1. 그러면은 3개 더한 녀석의 값은 빵인가? 자,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더한 녀석의 값은 빵인가? 빵이 아니니까 네 번째 항이 누구라고요? 또 2를 빼서 마이너스 3이라고요? 그렇다면 지금은 4개 더한 녀석의 값은 누군데요? 0이면 다섯 번째 항 어떻게 구하라고요? P를 더하라고요? 마이너스 3 플러스 P가 됐습니다. 다섯 번째 항의 값은 누구예요? P의 값도 이제 알게 됐습니다. P의 값이 누구라고? 그때 P의 값은 이제 5로 확정입니다. 근데 문제 요구한 건 10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라고요? 그럼 이 상태로 쭉 가라는 얘기잖아. 이 수열은 첫 번째 항의 값은 3,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그 다음이 2인가? 다섯 번째 항까지 썼는데 다섯 개 다 더한 녀석은 빵이 아니죠. 네. 빵이 아니면 빵. 다 더해도 지금도 빵이 아닌가? 네. 이면은 그 다음에 누군데요? 지금은 다 더한 녀석의 값이 0. 0이니까 위에 거네? 3. 지금 다 더한 녀석의 값이 3. 3이어서 1. 다 더한 녀석의 값은 0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마이너스 다 썼나 이제? 다섯 개 맞아요? 10번째 항까지 합의값을 구하라고 하겠습니다. 다 더한 녀석의 값이 필요합니다. 여기까지 더한 녀석의 값이 빵이었죠? 네. 답은? 이건 쉬운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 문제로 갔습니다. 15번은 어려운 문제고 좀 더 이과 애들 수업할 때는 수업 시간에 풀어줄 건데 문과가 풀기엔 너무 어렵거든? 하지만 기억 정도까지 문제 의미하는 것 정도까지는 설명해 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자, 최고 참계수의 값이 1이고 1대 2반 값이 빵이 되는 2차 함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수 a에 대해서 함수 ga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ga의 값은 a부터 a 플러스 1까지 2차 함수를 접올린 그림을 접근하세요. 그 다음에 a부터 a 플러스 1까지 절대값 x-1의 값을 또 접올린 녀석의 값을 접근하세요. 그렇게 빼준 녀석의 값을 g라고 정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억 2대 2반계 빵이면 g한테 빵 대 2반 녀석의 값은 양수인가요?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기억 정도만 해결하고 나면 기억만 해결하고 나면 문제의 답은 33%, 50%의 확률을 찍을 수 있습니다. 20%의 확률이 아니라 거의 50%의 확률을 찍을 수 있기 때문에 기억 정도까지는 해결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2대2 관계 빵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지?
F한테 2D 관계 빵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원래 1D 관계 빵이었다며, 당초에는. 네. 2차 함수가 최고 층계수가 1이라며. 그럼 fx가 누구란 얘기예요? X만. 우린 그림 그릴 수 있습니다. 그림 그렸습니다. 아래로 블록인 녀석의 값이 x축과 만나 생기는 교점의 좌표가 1과 2예요. 이렇게 생긴 포물선이 있습니다. 이런 포물선에 대해서 뭐 하라고요? 접올리라고? 접올리래요? 이 포물선을 접올렸습니다. 이렇게 접올렸습니다. 여기까지 되신 거 맞나요? 기억이 안에서만 fx의 절대값 씌운 건 이렇게 생겼습니다. 빨간색입니다. 되신 거 맞아요? 반면에 지금 쌤이 그리고 싶은 녀석의 값은 요거 그리고 싶습니다. y는 절대값 x-1의 그림을 그리고 싶습니다. 절대값 x-1은 v라고 하는 그림 아니야? 이게 지금 절대값 x거든. 근데 그걸 얼만큼 평이동하라고요? 밑으로 한 칸 평이동하라고요? 밑으로 한 칸 평이동했더니 그림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그 녀석의 바깥쪽에 절대값 씌운 게 있다면서요. 그래서 뭐 하라고요? 네, 접어 올렸습니다. 그럼 접어 올리게 되면 그림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문제의 질문이 집방의 값을 구하라고요? 그래서 집방 구하겠습니다. A한테 빵 대입하고 있습니다. 집방의 값은 0부터 1까지 절대값 fx dx A한테 빵 대입했더니 0부터 1까지 절대값 x-1 dx입니다. 요게 0보다 큰지 작은지를 판단해 보세요. 요걸 판단해 보세요. 근데 그림이 따로 그려져 있으니까 그림을 하나로 합쳐 보겠습니다. 따로 그려져 있는 그림을 하나로 합쳐 보겠습니다. 오다가 어디로 세셨어요? 목격자가 있어요. 아니에요. 어디로 셌냐고 오다가. 옷이 달랐어요. 아, 옷이 달라요? 야, 저렇게 못생긴 애가 길거리에 또 있다고? 아니. 좀 힘들 텐데 그러네. 마스크도 썼어요. 네, 알겠습니다. 너는 어떻게 6시 4분에 통화했는데 지금 올 수 있죠? 저요. 네. 또 잤어요. 아, 진짜 멋진 새끼 어떡하냐. 수능이 내일 모레인데 어떡하냐. 자, 쌤이 지금 그리는 거는 fx의 절대값 씌운 거 빨간색 그림, 위에 있는 빨간색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수빈이 멀쩡할 때 빨리 해야 되겠어요. 자, 그림 그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그림이 있습니다. 여기가 1하고 2라고요? 1과 2? 자, 이게 지금 요 밑줄 친 거고요. 또 이 녀석의 값도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요 빨간색 그림입니다. 빨간색 그림은 마이너스 1, 플러스 1. 이건가요? 근데 집방의 값이 0부터 1까지 0부터 1까지 똑같잖아. 그럼 집방의 값은 실은 뭘 의미하는 거야? 0부터 1까지 빨간색을 적분하라고? 0부터 1까지 빨간색을 적분해요? 0부터 1까지 빨간색을 적분한 거에서 0부터 1까지 파란색을 적분한 걸 빼라고? 그러면 빨간색을 적분한 게 큰 거야? 파란색을 적분한 게 큰 거야? 그러니까 이거 하면 양수야, 음수야? 네, 이거 양수인 건 참입니다. 기억 정도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 기억 있을지 예상 못했다. 4개나 기억 있어요? 자, 이제 이름 찍어야죠, 이제. 이제 과감히 찍으시면 됩니다. 하나만 더 해볼까? 기억이 한 김에? 근데 기억 니은이 많이 나와요. 기억 디귿이 많이 나와요. 제일 많이 나오는 건 기억, 니은, 디귿. 빼고 그 다음은 기억, 니은. 근데 어쩌다 한 번씩 니은이 틀린 게 진짜 어쩌다 한 번씩 출제됩니다. 근데 그건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출제한 건 맘이니까요. 뻔히 제일
네, 5번을 고르면은 마음이 편하잖아요. 맞아요. 고민하지 말고 그냥 5번을 찍읍시다, 그냥. 근데 올해 평가에서 어떻게 됐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모르겠으면 기억 하나만 하시고 5번을 찍읍시다. 자, 두 번째로 갔습니다. F빵의 값이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FK의 값이 0을 만족하는, 너무 어렵다 하지 말자. 답은 아마 1번일 거예요, 문제는. 이 문제 답은 1번입니다. 니은이 틀리거든요. 맞나? 맞아요. 사과하겠습니다. 답이 3번이 답이라고요? 아니 1번 맞죠? 아, 1번 내가 틀렸다고 했더니 맞다며. 아, 그러니까 1번이 답이 맞아요? 네. 자, 그 다음 풀어야 할 게 몇 번인가요? 8번. 네, 18번이라고 들었습니다. 18번은 시그마의 문제고요. 시그마 문제 중에 이 문제는 되게 특이한 녀석이어서 몇 차례 강조한 적이 있거든. 선생님 무엇을 강조했냐면 AK라는 녀석과 K가 같이 있는 거에 대해서 강조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생긴 걸 만나면 반드시 뭐 하라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네, 1부터 차근차근 대입한 걸 꼭 쓰셔야 됩니다. 그 행동을 하지 않고 하는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마 선생님 생각에는 상의는 대입한 적이 없을 겁니다. 아, 했어요? 했는데 틀리는 건 불가능해요. 넌 불가능한 걸 해냈습니다. 자, 선생님은 지금 대입하고 있습니다. 1부터 5까지를 대입한 걸 쓰고 있습니다. 1 대입했습니다. 2 대입하고 있습니다. 3 대입하고 있습니다. 4 대입했습니다. 마지막에 뭐까지 대입하라고? 5까지 대입하라고요? 근데 여기는 요 녀석이 뭐 잘못 쓴 것 같다. 이거 A1인가? 뭐가 소거되는 거지? 요게 소거되나? 이게 누군데? A2야? 이게 누군데? 그 다음에 또 누구지? 얘는 또 누구야? 남은 거네. 다 지워지나? 이러신 거 맞나요? 근데 좌변값은 누군데? 이게 좌변이에요? 이항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누굴 이항하는지 아세요? 자, 오른쪽에 누굴까요? 오, 기림이가 모처럼 맞췄네요. 이해되시는 거 맞나요? 진짜 이해돼요? 자, 근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 뭘 알고 있다고요? (1) 대입했습니다. 2 대입했습니다. 3 대입했습니다. 이 값이 그럼 얘는 60이라는 얘기잖아. 그래서 A6의 값은 누구라고요? 대입만 하면 답이 나오는 아주 손쉬운 문제입니다. 대입했는데 답이 안 나왔다고요?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할 게 몇 번인가요? 너가 19번을 맞았다고요? 에이, 설마. 오, 진짜 풀었어, 기림이가. 오. 아, 맞았어요? 방금 상희가 얘기했어, 기림아. 개나 소나 다 맞추는 문제라고. 너 또 상처받자 웃자고 한 건데 왜 상처받은 척이 이 새끼야? 그래요. 네, 알겠어요. 부르자. 네, 알겠습니다. 20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20번 문제는 수능에서도 제법 좋아하는 문제 중에 하나거든.
그래서 지금 이 문제의 설명을 잘 듣고 어렵지만 수능에 비슷하게 나오면 좀 맞춰봅시다. 자, 수빈이가 오늘 모처럼 깨어있어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아주 말똥말똥합니다. 빨리 잽싸게 해야 돼. 최고차함계수가 양수인 3차 함수가 있습니다. 그 3차 함수는 최고차함계수 양수니까 아마 그림은 이렇게 생겼거나 이렇게 생겼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fx를 1대2반 함수값만큼 밑으로 평행이동하면 예를 들어서 f1의 값이 3이면 밑으로 3칸 내리는 거지? 그래서 접올리라고 합니다. 그 접올린 그림은 4 한 군데에서만 미분이 불가능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럼 뭔 소리지? 한 군데서만 미분이 불가능하고 접올린 게 이 녀석을 밑으로 내려야 되잖아. 이 녀석을 밑으로 내렸어. 밑으로 내린 그림이 이 그림이야. 그런데 이걸 접올려야 되잖아. 근데 접올린 게 한 군데에서만 미분이 불가능해야 되잖아. 어떨 때 이게 가능하지? X축이 어디 있어야 되는 거야? X축이 여기 있으면 되는 거야? 여기서 접올리면은 한 군데에서 미분이 불가능한 거 맞아? 접올리게 되면은 여기서 뾰족하니까 이해된 거 맞으세요? 여기가 지금 4란 얘기죠. 여기가 1이란 얘기인가? 왜? 여기다 1대2방 누구야? 1대2방 F1 빼기 F1이니까 빵인가요? 네. 정확히 이 그림이면 fx 빼기 f1이 이 그림이면 그러면 가를 만족하는 것 같습니다. 되신 거 맞으세요? 그럼 식을 세울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식으로 우리 어떻게 식을 세우지? 최고차함계수는 모르죠? 이래서 접하고 네,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세운 건 fx를 세운 게 아니라 fx 빼기 f1에 대해서 식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미분한 녀석의 값을 y축 대칭하는 게 절대값 x에 있는 건데 미분한 녀석은 2차 함수 아니야? 3차 함수 미분하면 2차 함수야. 미분한 녀석의 값을 y축 대칭하라고? 그 녀석이 y는 2하고 둘러싸인 넓이가 세 부분이 생기는데 이 세 부분의 넓이의 값은 모두 똑같습니다. 그럼 도함수의 그림을 생각해 볼까? 도함수의 그림은 쌤 지금 이거 미분하고 있는데 이거 미분하고 있어. 양변을 미분하면 왼쪽이 뭐가 돼? 이거 미분하면 누구냐고. F1은 어떻게 해? 근데 저 F1은 숫자니까 미분하면 지워져요? 자, 오른쪽 미분했습니다. 근데 미분하지 않아도 실은 알긴 아는데. 근데 혹시 이 점 X좌표가 누군지 알아? 3인 거 어떻게 알아? 비율이 2대1인 거 아니까? 선생님 그것 때문에 지금 미분하는 중이었어. 이제 못 알아먹을까봐. 자, AX-를 묶었습니다. 앞에서 남는 건 2X-8이 남죠? 뒤에서 남는 건 X-1이 남나요? 빵 나온 값을 찾고 있습니다. 빵 나온 값이 1하고 3 맞아요? 3X-9니까? 자, 그래서 지금 이 녀석의 값은 X의 값이 1일 때하고 X의 값이 3이었을 때 그 값을 갖습니다. 도함수의 값은 최고차함계수가 A가 양수인가요? 문제가 3차함수 최고차함계에서 A도 양수였었나요 아까? 자, 그러면 도함수의 그림은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이게 지금 도함수입니다. 빵 나온 녀석의 값이 1과 3에서 빵이 나온다고요? 이해되신 거 맞아요? 그런데 빵 대입은 빵이라며. 빵의 값은 1보다 왼쪽에 있는 거 아니야?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이면 빵은 겁나 가까운 거 아니야? 내 말 좀 이해되신 거 맞으세요? 그런데 아까 전에 x의 절대값 있으면 뭐라 그랬어? x의 절대값 있으면 뭐라 그랬냐고.
y축 대칭하라고 그랬어? 내가 지금 그리는 녀석의 값은 x의 절대값이 있는 y축 오른쪽에 있는 건 그냥 그려야 되고 y축 오른쪽에 있는 건 그냥 그려야 되고 y축 대칭해 줄 거거든. 이게 지금 x의 절대값이 있는 도함수의 그림이야. 제 말 지금 이해되셨나요? 된 거 맞아요? 이거 포물선이죠. F'은 포물선이잖아. 포물선은 대칭축이 누군데요? 네, 포물선의 대칭축은 이어서 1부터 2까지 정적분의 값이랑 2하고 3 사이 정적분 값이 똑같죠. 나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에서 절대값 있는 방금 빨간색 그림과 y는 2라고 하는 상수함수로 둘러싸인 부분이 세 군데가 발생해. y는 2라고 하는 녀석이니까 대충 한 여기쯤에다 그릴까? y는 2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여기 있다면 둘러싸인 면적의 값이 이렇게 세 군데가 발생하는 거야? 여기 세 군데 넓이는 똑같아. 세 군데 넓이가 똑같았을 때 그때 F한테 1대1을 구해. 일단 F한테 빵 대반 빵이야. 우리가 지금 F1이 누군지 아니? 여기 F1 누군지 아냐고. 몰라. F1 값은 누군지 몰라서 K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fx가 누구란 얘기예요? ax-1 제곱 곱하기 x-4 플러스 네, k는 이항했습니다. f1 값이 누군지 몰라서 k라고 놓고 이항했습니다. 빵 대입한 빵이라고요? 빵 대입했습니다. 마이너스 4 플러스 k의 값이 누구라고요? 그럼 k의 값은 4인가요? 그럼 나는 fx가 누군지 안다는 얘기네? fx가 누구란 얘기야? ax-1의 제곱 x-4 플러스 4a가 fx란 얘기야? 근데 문제에서 여기 세 군데 넓이가 똑같다며. 세 군데 넓이가 똑같은데 오른쪽에 있는 건 식이 누군지 알지? 왼쪽 건 식이 누군지 구하기 힘들어. 그거 바꿔야 된단 말이야. 하지만 오른쪽에 있는 녀석의 값은 이게 오른쪽 거예요? 넓이 똑같다는 조건이 있었잖아. 나에서. 지금 여기 있는 녀석의 값은 x는 2에 대해 대칭인 넓이지 여기 정적분 값이랑 여기 정적분 값은 똑같을까요? y축 대칭이니까? 그러면 여기 넓이랑 여기 넓이는 어떻게 구하지? 정적분의 값을? 여기 두 군데 넓이가 똑같다고 놓고 풀고 싶은데 선생님은? y는 2로 둘러싸인 f'이라고 한 녀석과 y는 2로 둘러싸여진 세 군데 넓이가 똑같다고 하니 이 두 개로 둘러싸인 여기 두 군데 넓이를 똑같다고 할 생각이거든 지금. 이런 거 내신 문제 또는 3점짜리 모의고사 문제에서 엄청 많이 풀잖아. 그것만 남아서 어떻게 푸는 거지? 0부터 2까지 두 개 빼가지고 적분하는 녀석의 값이 빵이라고 놓습니다. F'이라고 하는 그림과 Y는 이라는 녀석의 값이 지금 크로스로 만나거든. 하나는 빨간색이 있고 하나는 파란색이 위에 있잖아. 이렇게 위치가 뒤바뀔 때 넓이가 똑같다고 한다면 한 함수에서 다른 함수를 빼가지고 0부터 2까지 적분한 녀석의 값이 전체 범위 적분한 게 빵이라고 놓습니다. 이제 수빈이가 집중력을 놓기 시작했고 이제 잠이 오기 시작합니다. 너의 의지인데. 자, 적분하고 있습니다. 앞에 건 적분하면 누구야? 거기다 빵하고 2만 대입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빵이었으면 좋겠고요. 2 대입했더니 F2-4? 빵 대입했더니 근데 F빵은 빵이라며. 그래서 F의 값은 4라고요? 2 대입에서 4 나오는 A만 구하면 되겠네. 선생님 F한테 2 대입 보고 있습니다. 2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2 플러스 4A가 따라서 A의 값은? 문제는 1 대입하라며. F한테 1 대입하겠습니다. 1 대입했더니 이건 다 빵이야? 4A만 남아? 네, 그래서 답은 8이 답이라고요.
할 만한 문제고 수능에 나와서 할 수 있는 정도의 상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 이어서 할까요? 자연수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K는 누구라고요? K가 1인 거 알면 일단 F한테 A도 필요한 모양인데? A는 또 어떻게 구하지? 2하고 4니까 A가 누구라고요? (2하고 4니까) A가 누구라고요? K도 알고 A도 알고 있습니다. 함수 F한테 3 대입하겠습니다. F의 값한테 3 대입하고 있습니다. 3 대입했더니 9 마이너스 18 플러스 8? 3 대입한 게 지한테 마이너스를만 대입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이건 4인가요? K의 값 1이라면서요. K가 1이면 8분의 1에 마이너스 1승? 8분의 1 마이너스 1승이면 8인가요? 그 답이 뭐라고요? 할만하지 않나요? 자, 그 다음에 22번으로 가겠습니다. 22번 너무 어려워서 이건 할 수가 없습니다. 지한이 너는 안 샀어? 맨몸 동아리로 온 거야? 자, 그럼 파일 클릭해가지고 미적분 풀어보고 있을까요? 네? 너는요? 미적분 좀 풀었어요? 네, 더 풀어보세요. 자, 이제 지난 시간에 확률과 통계를 2회 모의고사에 확률과 통계 안 한 게 있죠? 지금 이거 하는 거 먼저 하자. 2회는 다음 시간에 하고. 상위 풀었어요? 안 풀었어요? 자, 같이 하겠습니다. 다음 이항 정리에서 x의 8승의 계수를 구하세요 라고 써 있습니다. 이건 잘하는 문제 아닌가? 그럼 어떻게 푸는 거죠? 8승이 나오려면 몇 개 선택해야 되는데 총 4개 선택해야 되는데 몇 개 선택해야지 8승이죠? 그러네. 2개 선택하면 8승이네. 이거 어떻게 할 건데요? 네, 뒤에 걸 2개 선택해요? 4개 중에 2개 선택했습니다. 앞에 있는 녀석의 값은 2개 선택했고요. 마이너스까지 포함해서 뒤에 있는 거 2개 선택한 거죠? 4c의 값은 6, 2의 제곱 4, 마이너스 3의 제곱 9, x의 값은 다 해서 8개 있나요? 그 계수의 값을 계산하세요. 216인가?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A 사건과 B 사건에 대해서 A의 확률의 값은 4분의 1이고요. 교집합 확률의 값은 6분의 1, 조건부 확률의 값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이거에 대해서 아는지 물어보는 건가? 네모가 무슨 말이야? 조건부 확률을 어떻게 계산하는데? PA분의 뒤에 건 어떻게 계산하는데? 이거예요? 이거 두 개가 등호가 성립한다고 합니다. 근데 분모의 값이 다르지 않아? 좌변 값은 4분의 1분의 6분의 1? 4분의 1분의 6분의 1이 누군데? 4분의 1분의 6분의 1은 6분의 4, 3분의 2인가요? 4분의 1분의 6분의 1이어서 3분의 2죠? 2분의 3 아닙니다. 2분의 3이면 스스로 1보다 크니까 이상하다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분모 있는 값이 누군데요? 네, 분모의 값은 4분의 3입니다.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은 P, A 여집합, 교집합, B의 값을 알게 됐습니다. 누구죠? 양변에 4분의 3만 곱하면 돼요?
네, 이건 2분의 1이네요. 그런데 얘가 뭔데? 얘가 B-에 있는 PB에서 뭘 빼야 되는데? 이 값이 2분의 1이라고 합니다. 교집합은 6분의 1이라면서요. 6분의 1 이항했습니다. 이된 거 맞으세요? 자, 그 다음 문제로 갔습니다. 25번은 서로 같은 종류의 사탕 2개, 서로 같은 종류의 초콜릿이 4개 있습니다. 3개의 상자 A, B, C에 남김없이 나누어 담고 싶습니다. 빈 상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탕 같은 경우는 A 상자, B 상자, C 상자에 들어간 사탕의 개수를 A, B, C라고 한다면 2개를 집어넣어요? 이런 경우의 수가 몇 가지죠? 3H 산수했습니다. 동시에 초콜릿도 남아야 되죠. 초콜릿은 A, B, C에 들어가는 개수가 X, Y, Z라고 하겠습니다. 초콜릿을 4개를 담을 겁니다. 몇이죠? 따라서 아주 쉽죠? 자, 26번으로 갔습니다. 26번은 한 개의 주사위를 3번 던지겠습니다. n번째 던져서 나오는 주사위 눈을 AN이라고 하겠습니다. 세개 집합 A, B 집합에 대해서 첫 번째 2차 방정식이고요. 두 번째 건 12의 약수의 집합입니다. 그럼 12의 약수의 집합은 누군지 알고 있습니다. 근데 2개 공통되는 거에 원소 개수가 2개만 공통됐으면 좋겠습니다. 2개가 공통되라고 하는 얘기는 A 집합은 원소가 몇 개 있는데? A 집합 원소가 많으면 2개. 없으면 1개도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A 집합 원소가 2개라는 얘기잖아. A 집합 자체가 원소가 2가 돼야지 교집합도 2개일 수 있죠? 이해되신 거 맞나요? 그런데 두근의 고백값이 누구야? 두근의 고백값이 누구라고요? 그럼 36 나오는 거 찾아야 되겠다. 곱해서 36 나오는 게 누군데? 3하고 12? 또 6 2개는 근이 1개니까 안 되는 거지. 그럼 이거밖에 없어? 3하고 12? 나의 바램은 A라는 집합이 원소가 3하고 10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바라고 있는 거는 A1 더하기 A2 더하기 A3가 누구였으면 좋겠다고요. 네, 두근의 합이 15인가요? 자연수 1부터 6까지가 A1, A2, A3거든. 주사위 던져서 나오는 눈이기 때문에 1부터 6까지 숫자들 중에 더해서 15가 됐으면 좋겠다고요? 이해되신 거 맞나요? 그럼 더해서 1부터 6까지 숫자들 중에 15가 되는 경우를 찾으려고요. 어떤 경우가 더해서 15가 나오는 거지? 6이 많을 때 맞아요? 6이 하나일 때 6이 하나일 때 또 있나요? 셈이 점점 작거나 같은 숫자를 쓰고 있습니다. 중복되지 않게끔 빠진 게 없게끔 쓰려면 오른쪽으로 갈수록 작거나 같은 숫자만 써야지 빠지는 게 없을 것 같습니다. 6으로 출발한 것 중에 또 15가 되는 경우가 또 있나요? 5로 출발하겠습니다. 작거나 같은 숫자만 쓰고 있습니다. 4로 출발했을 때는 444가 제일 큰 값인데 444는 10이니까 안 되죠? 그럼 다 쓴 것 같습니다. 이거 순서 바뀌는 게 몇 가지예요? 이건 몇 가지예요? 세 개의 주사의 눈을 첫 번째 6가지, 두 번째 6가지, 세 번째 6가지죠.
네, 216인가요? 근데 분자는 몇 가지라고요? 그 답이 뭐라고요? 이해되신 거 맞나요? 수빈아, 아까 어렵다고 졸렸었는데 지금은 쉬운데 왜 졸리죠? 지한이는 뭐 하시죠? 너는 연필, 샤프도 없어요? 종이도 없고 샤프도 없어요? 혹시 그 상태로 와서 핸드폰만 들고 왔어요? 27번으로 갔습니다. 27번이 정규음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x가 모집단에서 크기가 4인 표본을 이미 추출해가지고 문제를 보셔야지 설명이 이해가 되고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정규음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가 x인 모집단에서 크기가 4인 표본을 이미 추출해서 구한 표본 평균 값을 x바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수 x에 대하여 라지 fx의 값은 대문자 x의 값이 소문자 x보다 크나트를 확률입니다. gx의 값은 x바의 값이 소문자 x보다 크나트를 확률입니다. 그래서 가에서 준 거는 5하고 10을 대입해 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부터 출발하겠습니다. 가에서 f5의 값을 구해보고 있습니다. f5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확률이 x의 값이 5보다 큰 확률인가요? 근데 g한테 10을 갖다 대입한 녀석의 값은 x바의 값이 10 이상일 확률인 거지? 이 확률 값을 계산해 보세요 라고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집단이 확률 변수 x 같은 경우에는 정규음포 따른 다음에 x는 정규음포가 앞에는 평균값이 m이고 표준 편차의 값은 2라고요? 하지만 x바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정규음포가 뭐지? 표본으로 몇 개를 추출해 왔다고요? 표본으로 4개를 추출했어요? 그럼 x바의 값은 평균의 값은 앞에 건 절대 변하지 않는 거죠? 하지만 여기는 분산의 값은 2의 제곱 4라고 하는 값은 분산은 표본의 크기로 나누기 할 만큼 분산값은 줄어들지. 여기는 4를 4로 나누기 해서 1이고 쓸 땐 1의 제곱이라고 쓰려고 합니다. 지금 설명한 녀석은 x바의 분산을 구할 때는 x의 분산값에서 표본의 크기로 나누기 한다는 내용 정리를 사용했습니다. 자, 이제 남은 건 표준화입니다. 첫 번째 표준화는 수빈이가 할 겁니다. 수빈아 화요일날 알려드렸잖아요. Z가 시그마 2분의 시그마가 2거든요. 여기 있는 숫자 5에서 평균값을 빼요. 자, 그 다음 표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표준할 때 x바의 값도 z라고 쓸 건데 지금 표준 편차의 값 1이어서 1분의 여기 있는 숫자 10에서 평균값을 뺄 겁니다. 근데 두 개 더한 녀석의 값이 1보다 크다고요? 그럼 z는 가운데가 누구라고? 자, 잠시 그래서 2분의 5-n보다 클 확률과 1분의 10-n보다 클 확률의 값을 더했더니 1보다 컸으면 좋겠다고 얘기했습니다. 네, m값에 대한 정보가 필요될 것 같은데 m값은 자연수라고 얘기했나요? m값한테 1대입해 볼게. 1대입하면은 2분의 3, 2보다 클 확률? 네. m값이 2라면 2보다 클 확률이 뭐야?
2보다 클 확률이 뭐냐고. 그 다음은 1 대입했던, 2 대입했던, 아니지. n값한테 1 대입한 거지? 1 대입은 9보다 클 확률이야? 9보다 클 확률의 값이면, 야, 2보다 클 확률의 값도 엄청 작은데, 9보다 클 확률이 엄청 작겠지? 그럼 두 개 더해서 1보다 작을 것 같아요. 이때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럼 n값은 꽤 커야 될 것 같은데? 그죠? m값이 한 대충 몇이 되려나? 5 한번 해볼까? 5? n값이 5면은 첫 번째 건 누구 이상이야? 0 이상이야? 0 이상일 확률이 뭔데? 0 이상일 확률 값 0.5? 근데 5 대입하게 되면 5 이상일 확률인가요? 5 이상일 확률의 값은 되게 작은 값이지. 보통 일반적으로 3일 때가 거의 0.5에 가깝거든, 이게. 그 5 이상이면 확률의 값은 거의 빵에 가까워. 그래서 0.5에다가 빵에 가까운 자를 더하게 되면은 절대 1보다 클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럼 몇을 대입해볼까? 더 큰 거 대입해볼까? 8 정도? m한테 8 대입해봤습니다. 8 대입하면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1.5보다 클 확률이 뭔데? 마이너스 1.5에서 0까지는 0.433이 0보다 클 확률이 0.5니까 근데 선생님이 8 대입했던 얘는 2보다 클 확률인가요? 네. 2보다 클 확률의 값이면 0. 두 개 더한 게 누군데? 1이 안 돼? 그럼 더 커져야 되나 작아져야 되나? n값한테 9 한번 대입해볼까? 9 대입했더니 첫 번째 건 뭐보다 클 확률이야? 마이너스 2보다 클 확률? 마이너스 2보다 클 확률의 값은 뭔데? 밑에 건한테 9 대입하면 1보다 클 확률이죠. 1보다 클 확률의 값은 뭐예요? 그럼 두 개 더한 건 1보다 커? 10이면 어떻게 될까? 10이면 10이면 얘는 마이너스 2.5보다 큰 확률? 마이너스 2.5보다 큰 확률 여기는 없네. 10 대입하면 0보다 큰 확률? 그럼 이때도 1보다 클 것 같은데 쌤 생각에는? 마이너스 2.5보다 클 확률이 되게 큰 값이고 0보다 클 확률의 값 0.5니까 0.9 몇이랑 0.5를 넣으면 1.4 몇이니까 되는 거예요? 그럼 m값은 어떨 때 된다고요? 되신 거 맞으세요? 자, 이제 두 번째 걸로 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거는 나라고 하는 조건에서 F5의 값은 누군지 알잖아요, 지금. G10도 알잖아요. 아, 이 바보같이 괜히 지웠다. 빼는 거야, 지금 똑같은 거를? 빼는 게 2분의 1보다 큰 거 찾는 중이고, 지우지 말았어야 되네. 앞에서 뒤에 걸 뺀 녀석의 값이 2분의 1보다 큰 걸 찾고 있습니다. 네. 얘는 앞에 거에 뒤에 거 빼면은 뒤에 건 되게 작은 숫자거든? 2분의 1보다 큰가요? 이것도 0.5에서 0. 몇을 뺀 거거든? 빼면은 2분의 1보다 작죠? 그 다음 거 빼주면 8이었을 때는 뺀 값이 2분의 1보다 커요? 이것도 뺀 값이 근데 이 10이었을 때는 안 되는 것 같은데?
10이었을 때 안 되지 않아? 11 때문에 왜 안 돼? 0.9 뭐뭐뭐로 되게 큰 숫자인데 10이었을 때가 0보다 클 확률이니까 0.9에서 0.5를 빼면 안 돼요? 그러면 지금 9 이하인가? 7이었을 땐 어떨까? 아이씨, 조사하지 말자. 어차피 이 녀석은 누군가부터 9까지인데 두 개 모두를 가지고 n값이 누구예요? n값이 9였을 때만 가나 모두 만족합니다. 그러니까 n값이 9인 건 알겠습니다. 그때 G5-G10의 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G5-G10 9였을 때 이거야 지금 이거? 그러면 12에서 7을 빼면 5로 끝나야 돼? 5로 끝나는 거 아이씨 두 개야. 0.9772에서 0.1587을 뺀 녀석을 찾고 있습니다. 빼고 있습니다. 처음에 빼면은 이건가? 되는 거 맞으세요? 자, 그 다음 문제로 갔습니다. 28번으로 갔습니다. 1부터 9까지 지한이 그만 쳐 주무세요. 아, 자는 거 아니었어? 네. 손으로 좀 풀지 답지를 꼭 읽고 앉아 있어야 돼요? (1부터 9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져 있는 9장의 카드가 있는데 수빈아 토요일에 좀 나와주면 안 돼요? 토요일에 몇 시에 나와야 되는지는 알아요? 9시 9시 반. 반. 네. 토요일날 상의 혼자 맨날 심심해. 자, 1부터 9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진 9장의 카드가 있는데 임의로 동시에 4장의 카드를 선택한 후에 카드에 적혀있는 숫자의 고백값이 확률 변수 x라고 하겠습니다. 그 고백값이 6의 배수였으면 좋겠습니다. 4장을 선택해서 곱한 값이 6의 배수의 확률값을 구했으면 좋겠다고? 그럼 분모는 이 확률에서 분모의 값은 뭐지? 분모가 몇 가지라고? 자, 똑같은 숫자를 뽑아도 돼? 아니요. 9개 중에서 임의로 동시에 4장을 뽑아야 돼? 자, 분모가 몇 가지야? 94. 네, 9개 중에 4개 뽑는 거니까 94가 전체 모든 가지 숫자죠? 근데 그 9개 중에서 4개 뽑는 경우의 수를 일단 구하려고. 93에는 4321분의 9876. 먼저 6은 약분했습니다. 4도 약분했습니다. 그러면은 14 곱하기 9? 14 곱하기 9가 누구야? 126. 그럼 126의 값에 약수가 다야 126의 약수네? 그지? 이제 분자의 값의 경우의 수를 셈되나요? 분자의 값을 구했으면 좋겠는데 6장의 카드가 아니 4장의 카드가 다 다른 대기를 뽑았잖아. 지금 동시에 뽑는 바람에 다 다른 걸 뽑았는데 고백값이 6의 배수여야 되잖아. 그럼 도대체 어떻게 뽑아야지 고백값이 6의 배수인 거지? 들어가요. 6이 들어갔을 때? 근데 6의 배수가 되려면 4개의 숫자 중에 적어도 한 개 2의 배수하고 적어도 한 개 3의 배수가 있어야 되겠네. 그런데 만약에 6을 뽑았을 때를 분류하자. 6을 꼭 뽑는다고 한다면 6이라는 한 개의 숫자 중에서 6이라는 숫자를 하나를 반드시 뽑는다면 나머지 8개의 숫자 중에 아무한 3개를 뽑아도 무조건 6의 배수야. 반면에 6의 배수 한 개 중에 6의 배수를 뽑지 않는다면 6의 배수를 뽑지 않는다면 6을 뽑지 않는다면 그럼 어떻게 뽑아야 되는 거지? 2랑 2의 배수가 2, 4,
8? 3의 배수가 적어도 이 세 개 중에 적어도 한 개는 뽑아야 돼, 꼭. 적어도 이 두 개 중에 한 개는 꼭 뽑아야 돼. 그럼 어떻게 하지? 그걸 어떻게 처리할지 문제다. 원래 지금 여기 적혀져 있는 숫자 몇 개 있어? 8개 중에 아무나 3개를 뽑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지. 8개 중에 3개 아무나 뽑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1, 5, 7을 뽑으면 안 되지. 맞아요? 또 뭘 뽑으면 안 되지? 2, 4, 8 뽑으면 돼? 2, 4, 8 뽑아도 안 돼? 3의 배수가 없잖아. 아, 우리 지금 4개 뽑는 거지? 3개 뽑는 거 아니지? 6을 안 뽑았으니까 나머지 8개 중에 4개 뽑는 거지? 다시 해야 되겠네. 나의 바람은 2, 4, 8 중에 적어도 한 개를 뽑아야 되고 3하고 9 중에도 적어도 하나를 뽑아야 돼. 그럼 2, 4, 8을 A 그룹이라고 하고 3, 9는 B 그룹이라고 할게요. 나머지 1, 5, 7은 C 그룹입니다. 그러면 A 그룹에 있는 3개의 숫자 중에 B 그룹에 있는 2개의 숫자 중에 C 그룹에 있는 3개의 숫자 중에 적어도 한 개 뽑아야 된다며 이것들은. 한 개 뽑고 한 개 뽑으면은 얘를 2개 뽑아야 돼? 총 4개 뽑아야 되니까? 이러면 무조건 6의 배수야? 2의 배수 중에 하나 뽑고 3의 배수 중에 하나 뽑고 2의 배수도 3의 배수가 아닌 것들 중에 2개 뽑았을 때 고백값 6의 배수 맞죠? 또는 한 개, 2개, 한 개를 뽑을 수 있어? 또는 2개, 한 개, 한 개 뽑아도 돼? 그래도 6의 배수 맞습니다. 2개, 2개, 빵 개 뽑아도 돼? 그런데 만약에 A는 3개 있잖아. 3개, 1개, 빵 개 뽑아도 돼? 2의 배수들을 3개 다 뽑고 3의 배수는 1개만 뽑고 1, 5, 7 중에 아무도 안 뽑아도 돼? 6의 배수야? 3개, 빵 개, 1개 돼? 이거 하는데 2의 배수만 3개 있고 3의 배수는 안 뽑았으니까 이거 안 되지. 이거 이외에는 없는 것 같아요. 이해되신 거 맞나요? 그러면 그냥 세버립시다. 선생님이 6건으로 풀려고 했는데 좀 되는 걸 세했거든? 제일 첫 번째 2의 배수 3개 있죠? 3C1 2C1 157 3개 중에 2개 3C2 3C1 2C2 3C1 그 다음이 3C2 2C1 3C1 그 다음이 3C2 2C2 마지막이 3C3 2C1 다 세버렸습니다. 그냥 되는 거. 자, 그럼 가지수만 다 더해볼까요? 83의 값이 누구죠? 321분의 876. 앞에 건 1이니까 계산할 필요 없고 18 9 지금까지 27 18 54 맞나?
27 더하기 18. 45. 45? 48? 50? 그럼 100? 6? 2로 약분했습니다. 약분 또 돼? 답이 그래서 2번이 답인가요? 자, 여기까지 수업하겠습니다. 지금 두 개 남았네. 지금 두 개 모의고사 중에. 그럼 토요일날 하겠습니다. 수빈이 토요일날 얼굴 한번 보여줘요. 네. 모닝콜은 여전히 할게요. 지난주도 모닝콜 한 거 아세요? 예. 토요일날 만나요. 네. 토요일날 오실 때는 파이널 모의고사, 출연 모의고사 있는 것 중에 한 해분 풀어오시면 됩니다. 3일? 파이널 모의고사 화일이 있어. 이거 말고요? 네. 카톡에 올려준 것 중에. 네? 3일. 뭔 소리죠? 토요일. 뭔 소리 하는 거야? 저기 토요일 날에. 사회가 없어. 3일. 있다. 지금 만점 마무리 시즌2를 했고요. 3회까지만 있습니다. 이거를 며칠이나 주세요? 파이널 모의고사의 1회를 풀어오시라고요. 아, 두 분은 잘 가세요. 가세요. 앉았어? 딱 왔다, 딱. 아니야, 토요일에 수업할 때 얘기했어. 알면 이거 어떡하지? 나 그거는 그냥 우리나라면 아 근데 여기 내가 틀렸는데 마스크를 차라리 이거 알겠다. 야 성공하게. 장점은 성격을 와. 시원한데 부러운 것도
그걸 살아있었던 레전드고 살아있었던 레전드고 그래서 이거 원래 수요일 사이에 살아 대단하신 분이구나. 대단하신 분이구나. 졸렸어. 못 달리는데? 안녕하세요. 네. 예은아, 네? 열심히 공부했어? 놀았어? 놀았어요. 공부했어요. 아까 핸드폰 보고 있더만. 네, 잠깐 봤던 건데. 왜 약간 움찔하죠? 그때? 네? 죄를 지니까 움찔하는 거죠? 아니, 그냥 뭔가 딱 핸드폰 보려고 하니까 뭐라 그리고 뭔가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